너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들었어. 그동안 나한테는 그렇게 잘하는 척하면서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미경은 순간적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하게 반박했습니다. 성주 씨,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본데 그건 다 어머님이 과민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주는 미경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오해라고? 네가 엄마한테 했던 말들, 그리고 네가 전화로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 그게 다 오해라고? 미경도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성주 씨, 그거 다 오해예요. 어머님이 과민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드는데요? 성주는 미경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준비해둔 병원의 상담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엄마가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녔어. 네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네가 한 말들이 여기 다 적혀 있어. 너는 엄마를 남처럼 대하고 재산 때문에 나와 같이 살고 있었다며? 미경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노애락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72세 박순자 씨의 사연입니다.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그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희노애락 이야기꾼의 최신 사연을 빠르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박순자 씨는 아들 성주와 며느리 미경과 함께 살게 된 것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처음 결혼하고 나서 1년 동안은 따로 살았지만 순자 씨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아들인 성주가 어머님을 더 가까이에서 보살피고 싶다며 먼저 제 안에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도 실은 내색 없이 순자 씨에게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시면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도 많이 해드릴게요. 하며 말했습니다. 미경은 결혼 초반에 박순자 씨에게 늘 살갑게 굴었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 같이 하실래요? 하고 묻기도 했고 저녁 식사 때는 어머님, 이 반찬 어때요? 어머님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라며 순자 씨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순자 씨는 미경의 이런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성주도 그런 미경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당신 덕분에 엄마도 더 편안해지신 것 같아. 고마워.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박순자는 이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살며 더 화목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께 산 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미경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경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제는 순자 씨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거나 겨우 한두 마디로 대충 넘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라, 요즘 무슨 일 있니? 내가 도와줄 일이라도 있으면 말해다오. 요즘 좀 적적하네. 미경은 순자 씨를 힐끔 쳐다보더니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요즘 너무 바빠서 힘들어요. 성주 씨 일 챙기기도 벅찬데 어머님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네요. 박순자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미경의 태도는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성주가 출근하고 나면 미경은 거의 순자 씨와 대화를 하지 않거나 집안일을 아예 외면하고 방에 틀어박히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청소를 하다가 허리가 아파와 손을 떼고 있었을 때 미경이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미경아,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허리가 좀 아파서 말이다. 그러나 미경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어머님이 하시는 일들이니까 알아서 처리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저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박순자 씨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며느리에게서 듣는 냉담한 말에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그녀는 성주에게 이 상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그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순자 씨는 어느 날 우연히 미경이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둔 채 전화를 하고 있었기에 그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순자 씨에게 들렸습니다. 정말 짜증나 죽겠어. 늙은 시어머니 때문에 내 맘대로 살 수도 없고 빨리 재산이나 물려받아야 하는데 노인네가 아직 정정해서 속이 터져. 솔직히 남편도 재산만 아니면 같이 살 이유도 없어.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고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뭐. 어차피 애도 없잖아. 결혼 전에 산부인과에서 검사해보니 어차피 나는 임신 어려운 몸이라고 했잖아. 남편은 모르지 물론. 말했으면 나랑 결혼했겠니? 그 말을 들은 박순자 씨는 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져 왔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감정이 모두 퍼즐처럼 맞춰지며 미경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며느리에게는 짐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성주에게 이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성주가 자신을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았고 미경이 발뺌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의 말 때문에 아들 성주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들의 결혼 생활을 망친 장본인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들을 이혼남을 만드는 것이 죄스러웠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순자 씨는 이 모든 감정을 혼자서만 사겨야 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우울감에 빠져들었고 그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와 며느리의 이러한 나날들은 몇 달간 계속됐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순자 씨를 무시하고 싸늘하게 대하다가도 아들 성주가 집에 들어오면 태도를 바꾸어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찼지만 그냥 내 엎보려니 하면서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결국 순자 씨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기로 했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의사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며느리가 저를 점점 무시하고 심지어 제가 없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도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 아이가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제가 그 애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성주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저 재산 때문이라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리고 사실 며느리가 결혼 전에 산부인과 검사를 했는데 아이를 가지기 어려운 몸인 것을 알고서도 속이고 결혼한 것 같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는 조용히 박순자 씨의 말을 듣고 나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힘들고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 초기 증상이 보이네요. 지금은 약을 드시면서 차차 마음을 회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순자 씨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몰래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도 마음속의 고통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성주는 우연히 순자 씨의 약봉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 약은 뭐예요? 엄마가 약을 드셔야 할 일이 있으신 거예요? 성주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순자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추궁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경이 어떻게 자신을 무시했는지, 그리고 통화에서 들었던 말들, 그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고통받아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성주야, 그동안 내가 참아왔던 것은 너희 가정을 위해서였어. 하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미경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아이가 한 말을 직접 들어보았어. 내가 너를 속이지는 않겠지만 병원에 가서 내 상담 기록을 확인해 보렴. 내가 겪었던 일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을 거야. 성주는 처음에는 순자 씨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병원을 찾았고 상담 기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에는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과 며느리의 행동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성주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가 그동안의 고통을 아들 성주에게 모두 털어놓은 후 성주는 깊은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사랑했던 아내 미경이 한순간에 이질적인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성주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성주는 집에 일찍 와서 외출한 미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한 표정 대신 굳은 결심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미경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성주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지금 당장 말이야. 미경은 성주의 냉랭한 표정에 살짝 당황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성주 씨,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성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들었어. 그동안 나한테는 그렇게 잘하는 척하면서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미경은 순간적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하게 반박했습니다. 성주 씨,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본데 그건 다 어머님이 과민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주는 미경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오해라고? 네가 엄마한테 했던 말들, 그리고 네가 전화로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 그게 다 오해라고? 미경도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성주 씨, 그거 다 오해예요. 어머님이 과민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드는데요? 성주는 미경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준비해둔 병원의 상담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엄마가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녔어. 네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네가 한 말들이 여기 다 적혀 있어. 너는 엄마를 남처럼 대하고 재산 때문에 나와 같이 살고 있었다며? 미경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곧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뻔뻔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주 씨, 그렇게 따지면 나도 할 말 많아요. 어머님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해서 그런 거라고요. 재산이 어쩌고 하는 말은 그냥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 일로 이혼까지 가는 건 좀 과하지 않나요? 그러나 성주는 더 이상 미경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그럼 아기를 못 가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너 결혼 전에 이미 아기를 가지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고서도
그걸 속이고 결혼을 했어? 그 이야기를 듣자 미경은 순간 당황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아,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너와는 같이 살 수 없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고 나를 속인 너와는 함께할 이유가 없어. 미경은 성주의 단호한 태도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다시 도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이혼 소송 해보든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혼은 양쪽에서 쌍방 합의해야 하는 거 알죠? 난 절대 합의 안 해줄 거예요. 하지만 성주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는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성주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듣고 난 후 심각한 표정으로 조언을 건넸습니다. 성주 씨, 이혼 소송을 하시겠다면 몇 가지 참작될 만한 사안이 있습니다. 우선 어머님에 대한 며느리의 부당한 태도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진료기록부에 이러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어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화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성주 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병원 진료 기록도요.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이혼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성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미경 씨의 재산 관련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주 씨가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오히려 미경 씨가 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주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의 결별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어머니를 보호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은 시작되었습니다. 미경은 처음에는 완강히 맞섰지만 점차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깨달으며 태도를 바꿔갔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점차 자신의 위치가 불리해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에서 성주와 미경의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아들이 제자리를 찾게 된 것에 안도하면서도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떠올라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주는 앞으로 어머니를 더 잘 모시겠다고 다짐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